5번부터 볼게요. 5번 문제를 볼 때 일단 시가 나오죠? 이게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 설명이 나오죠? 현대어로 풀이가 되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보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1번부터 4번 선택지죠? 선지. 그리고 이 문제를 뭐라 그러죠? 발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는 4가지예요. 그런데 수능형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문제가 수능형으로 바뀌고 있어요. 수능형이 뭐냐면 이 보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학에서 보기가 들어가는 게 수능형 문학 문제예요. 이 보기가 들어갔죠? 이건 수능형이에요. 그렇다면 이 보기는 왜 들어갔냐?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외우시죠? 밑줄 치고 참고서 보고 어떤 선생님이 이 시를 보고 이거 밑줄 치고 이건 무슨 뜻이야? 외우잖아요? 이것을 박살내기 위해서 수능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수능형이 그거예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이걸 박살내기 위해서 이걸 써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면 이 시를 가지고 해석하는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국문과를 가면 여러 가지 이제 한 가지 시를 보고 10가지 논문을 봐요. 10가지 이상. 뭐 5가지 논문 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논문이 있어요. 그럼 내용이 다 달라. 해석하는 게 다 달라. 그런데 여러분은 한 가지만 하죠. 이걸 보고 이게 그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5가지로 해석된다. 이렇게 배운 적 없죠. 이걸 보고 이것은 무조건 영어 단어처럼 무슨 뜻이다. 이렇게 외우죠. 그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다른 해석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기준은, 문제 내는 기준은 이 보기를 냈다는 것은 보기가 기준이야.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시는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특히 고전 시간은 말도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이 밑줄 하나 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5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시를 가지고 5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1번 해석을 공부했어요. 근데 3번 해석이 어디에 나와? 여기에 나와. 이거대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냈는데 그냥 외운 대로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될까요? 틀리는 거예요. 결과는 뭐 뻔하죠. 틀리는 거죠 뭐. 열심히 외우고 틀리는 거죠. 해석이 5가지, 10가지인데 내가 그 중에 한 가지로만 외웠어. 틀리는 거죠. 왜? 보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가 3번 보기야. 1번과 3번 내용이 달라. 그러면 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예요. 만약에 밑줄 치고 외우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공부하고 틀리는 거예요. 억울하잖아. 나 같아도 억울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보기를 두는 거예요. 이게 수능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 해석한 내용이 나오죠? 이게 보기거든요? 그럼 2019 소방직에서 나왔죠? 내년에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점점 이렇게 바뀐 추세인데? 소방직뿐만 아니라 국가직, 특히 이제 국가직 전환 거의 확정이잖아요, 지금? 그쵸?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확정이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확정됐는데? 거의 확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국가직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직도 점점 수능형으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밑줄 치고 외워야 돼? 아니면 이거 푸는 방법을 익혀서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치? 수능형으로 바꿨으면 수능형으로 풀어야지. 안 그래요? 맞죠, 제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밑줄 치고 외우는 것은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 문제 볼게요. 문제 접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접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중요한 건 원래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약간 지겨워도 중요하니까 제가 저렇게 반복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면 공부하고 틀리는 거니까. 아니 저도 억울해요. 나도 억울해. 내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보기부터 볼게요. 이 작품은 조선 왕조의 창업. 이 시는 조선 왕조의 창업에 대한 시구나. 부터 임진왜란 직후의 역사를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빗댄다. 아, 조선 왕조를 집안일에 빗대서 시를 썼구나. 그럼 집안은 집이 나오면 그건 뭐 조선이겠죠. 조선 왕조니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시기하고 반목하는 시기, 반목 둘 다 마이너스 감정이죠. 마이너스 내용. 요즘 고공. 고공은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고공 뭐냐면 높을고, 그렇죠? 높은 관직에 있는 누구죠? 정치인. 그러니까 뭐예요? 벼슬 하는 사람들. 벼슬아치예요. 벼슬아치.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삼정승을 얘기하죠. 벼슬아치. 계속 볼게요. 질책하고 있다. 그럼 1번부터. 1번에 기억이 있는데 제가 편의상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처음에 하나버지 사람살이 하려 할제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버지가 뭘까요? 하나버지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우리가 어원의 기본은 좀 알아야 돼요. 한, 아버이, 이게 아버지고요. 한은 뭐냐면 할이에요. 할. 그래서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게 한 아버이가 할아버지. 아시겠죠? 앞에 한이 붙으면 좀 높다, 크다 그런 뜻이거든요. 많다. 그래서 뭐 나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 하려 할제. 그래서 큰 할아버지니까 조선의 큰 할아버지. 처음이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노비예요? 아니잖아. 왕이잖아. 왕. 높은 사람. 그래서 태조 이성계를 얘기하고요. 살림살이 뭘까요? 나랏일이죠. 나랏일. 이성계가 나랏일. 왜? 아까 봤잖아요. 우리가 조선 왕조의 창업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에 빗댄다? 집안일에 빗댄다. 조선 왕조가 집이다. 조선이 집이고 조선 왕조 살림살이는 나랏일이겠죠. 그래서 살림살이 조선 왕조 창업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처음 했으니까 창업이겠죠. 그쵸? 백종원만 창업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태조 이성계도 창업을 했어요. 그 다음 니은 볼게요. 풀 뼈고 털 닦아 큰 집을 지어내고. 여기서 앞에 어려운 거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것만 읽으면 돼. 이것만. 큰 집이 뭐죠? 큰 집? 조선이겠죠. 왜? 빗댔으니까 집에, 조선을 집에 빗댔으니까 큰 집은 조선 전체겠죠. 뭐. 그렇죠. 조선 왕조가 큰 집이죠. 조선 왕조의 모습을 관련 지을 수 있죠. 그 다음 넘어갈게요. 3번. 오려놓은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텃밭이 여들의 가리로다? 8일 동안 갈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선택지는 뭐라고 나왔죠? 피폐해진 현실로 나왔죠. 조선의 땅이 외침으로 피폐해진 현실과 관련 지을 수 있다. 피폐 밑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피폐. 그러니까 피폐해진 현실로 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지. 부정적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는 근데 부정적인 내용이 있죠. 긍정으로까진 볼 수 없어도 부정적인 내용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마음을 다투는 듯, 끝. 왜 끝? 왜 끝이죠, 이게? 봐봐요. 시기, 반목, 서로 다툰다. 시기하고 반목한다. 끝. 부정적인 뜻.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보기를 기준으로 보면 문제가 훨씬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